예, 77의 원가를 보도록 할게요. 이론입니다. 우리 첫 번째 문제는 표준원가가 나왔네요. 표준원가는 뭐 그다지 어려운 문제가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틀을 그리실 줄 아시면 됩니다. 지금 직접 농업에 대한 능률 차이를 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율 차이를 줬고 유리하고 그다음에 실제 직접 농업이 발생해 줬고 실제 직접 노동 시간, 표준 직접 노동 시간 이렇게 줬죠. 이때 우리는 AQ가 뭐고 SP가 뭐고 SQ가 뭔지를 빨리 판단하셔야 됩니다. 즉 우리의 직접 농업이 발생액은 AQ 곱하기 AP죠. 그다음에 실제 직접 노동 시간은 이것은 AQ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표준 직접 노동 시간 46,000시간은 SQ가 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제 우리의 기본 틀에다 표준원가 계산하는 거 차이 분석하는 틀에다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먼저 AQ 곱하기 AP 좋죠? 얼마? 14만 2천 원 주고 그 전에 우리 임률 차이를 먼저 여기에 있는 거죠. 임률 차이에. 그다음에 AQ 곱하기 AP가 14만 2천 원이에요. 결국 AQ 곱하기 SP를 구할 수가 있는 거죠. 어떻게 14만 2천 원에서 유리니까 어떻게 우리 플러스 하시면 되는 거죠. 따라서 19만 2천 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19만 2천 원이고 이거 출고했죠. 그런 다음에 뭡니까? 우리 AQ 요 4만 8천 시간. 그러니까 SP를 구할 수가 있어요. 결국 우리 SP를 구했으니까 SQ 곱하기 SP를 구할 수 있겠죠. 왜? SQ는 좋죠. SQ는 4만 6천 시간, 그 다음에 4원 곱하시면 18만 4천 원이 이게 SQ 곱하기 SP가 되는 겁니다. 결국 요 둘 간의 차이가 요게 우리 능률 차이가 되는 거죠. 19만 2천 원에서 10 빼면 18만 4천 원 빼시면 8천 원이죠. 플러스니까 분리가 나오는 겁니다. 따라서 이렇게 능률 차이를 구하시면 돼요. 결국 표준원가 문제가 났다. 전 선생님이 1급에서 요것을 빨리 찾아갖고 기본 틀에다 차이 분석 틀에다 넣으면 쉽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표준원가가 나오더라도 그다지 어려운 문제가 나오지 않습니다. 이런 문제가 나오니까 여러분들은 표준원가는 다 맞히셔야겠죠. 그 다음에 7번째 문제 보시면 다음 원가에 대한 다음의 설명요. 틀린 것은 이렇게 했어요. 순실현가치법 우리 결합원가 우리가 계산할 때 나타나는 거죠. 분리점에서 중간 제품의 판매 가치를 알 수 없는 경우에도 우리는 적용할 수 있는 거죠. 최종 판매 가치로 계산하는 거니까 적용할 수 있다. 맞는 표현이죠. 그 다음에 우리 표준원가 계산은 제품의 완성량만 파악하면 표준 원가를 곱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표준원가를 산출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신속하게 원가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겁니다. 표준원가는. 그 다음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한 게 전부원가 계산입니다. 직접 재료비, 직접농비, 제조간접비. 네. 그래서 변동원가, 제조원가뿐만 아니라 고정 제조원가까지 포함해서 하는 겁니다. 만약 고정 제조간접비를 뺀 게 변동원가 계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부원가 계산은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거, 직접 재료비, 직접농비, 제조간접비 다 포함한 게 이제 전부원가 계산이라고 표현하죠. 맞는 표현이고. 그 다음에 표준원가 계산은 주로 대적인 보건 목적으로 사용하는 원가 회계 방법이다. 이게 잘못된 거죠. 우리 대적으로 보고 목적은 주로 실제 원가로 우리는 보고하게 돼 있다는 거. 그래서 요게 이제 잘못된 겁니다. 그다음에 8번째 문제 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시면 한결에서 공산품을 제품을 검사하는 시점에서 파악한다. 그렇죠? 이거 당연한 거죠. 그런데 월초 제공품이 있고 당월 생산 착수량이 있고 당월 제품 생산량 이게 완성품이죠. 그러면서 월말 제공품이 200단입니다. 근데 정상 공소품은 완성품의 5%를 하게 돼 있대요. 그래서 우리가 물어보는 게 뭡니까? 정상 공소품은 수량 몇 개인가? 결국 정상 공소품을 찾아야겠죠. 완성품을 찾아야겠죠. 완성품은 요것을 얘기하는 거죠. 1700단위. 그래서 요거의 5% 그렇죠? 1700 곱하기 5% 정상 공소품을 찾는 겁니다. 그래서 정상 공소품을 찾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다지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월 제품 생산량에 그냥 우리의 완성품의 5%가 있으니까 이렇게 찾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8번째 문제도 그다지 어려운 문제가 아니죠. 그 다음에 우리의 제조간접비 예정배부가 나왔습니다. 보시면 여기서 직접 노무 시간으로 예정배부가 있다. 그러면서 여기에 실제 제조간접비 발생액을 줬어요. 그래서 실제 직접 노무 시간이 5만 시간. 이게 실제 조업도죠. 그 다음에 제조간접비는 15만 원 과대 배부됐대요. 이때 제조간접비 예정배부율은 직접 노무 시간당 얼마인가 이렇게 했어요. 결국 우리는 제조간접 피계적을 그리시면 되는 거죠. 우리 차변에 이제 발생액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지금 얼마? 15만 원이 과대배부됐대요. 과대배부됐으니까 예정배부액이 630만 원 있는 거 바로 나오시겠죠? 그러면서 우리는 실제 조업도 5만 시간을 줬어요. 그렇죠? 5만 시간. 5만 시간으로 630만 원 나누면 126원. 요게 우리의 뭡니까? 제조간접비 예정배부일이 되는 거죠. 이렇게 구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것도 뭐 그다지 전원생님 2급에서 제대로 공부했으면 이런 문제 쉽게 풀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10번째 문제 보시면 이 문제도 순실현가치법을 줬는데 순실현가치법을 구하는 게 아닙니다. 답안은 그렇게 해서 제시했어요. 근데 지금 보시면 A, B, C에 대한 결합원가가 60만 원이래요. 그래서 순실현가치법에 의하여 배부하는 경우 전체, 이게 핵심이죠. 전체 제품의 매출 총이익은 얼마인가. 결국 A, B, C 에 대해서 매출원가를 구하는 게 아니라 제조원가를 구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요 A, B, C 제품 전체에 대해서 우리 매출 총이익을 구하래요. 매출 총이익은 어떻게 합니까? 매출액에서 매출원가를 차감하시면 되는 거죠. 결국 매출액은 요거죠. 생산량 곱하기 판매단가. B 즉 100kg 곱하기 2,000원이니까 20만 원. 20만 원. 이것은 200, 1,500이니까 30만 원. 그렇죠? 200, 2,500. 그러니까 이거 50만 원. 결국 매출액은 100만 원이 된다는 얘기죠. 결국 매출액은 100만 원이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매출원가. 매출원가는 이거 두 건이죠. 60만 원 결합원가하고 추가 가공원가. 추가 가공원가 10만 원이죠. 결국 매출원가는 70만 원이 되는 겁니다. 결국 매출이익은 얼마? 매출이익은 30만 원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구하시면 되는 겁니다. 우리 잠시 쉬었다가 이제 이론 세법을 보도록 할게요.